안녕요. 반갑습니다. 종로 YBM E4U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최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ETS 토익 단기 공략 650 플러스 강의 함께 하도록 할 건데, 항상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 게 학생들이 시간을 좀 절약해 주면서 이 방대한 양을 좀 압축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 끝에 오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제가 판서를 하면서 제가 조그맣게 이제 오른쪽 밑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게 현강이랑 마음으로 좀 몰입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장점이죠. 우리 인강의 장점. 다시 보고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먼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잡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리엔테이션, 리스닝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딩은 총 3개의 파트, 총 7개의 파트인데, 보면 LC는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RC는 3개. 총 7개 파트고요. 우리 990 만점이구나.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990 만점에 LC 495점, RC 495점. 반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항수가 제시가 되는데, 우리 강의는 이렇게 순서대로 플로우가 진행이 되고, 보세요. 1, 문장은 좀 짧아요. 2, 조금 더 길어요. 3, 좀 더 긴 게 많이 나와요. 4는 더 긴 게 더 많이 나와요. 5, 6, 7 이렇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문장 단위로 보면 1, 2, 3, 4, 5, 6, 7이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나와 있다. 그래서 공부도 LC는 1, 2, 3, 4 순서대로 할 거고, 아마 RC도 5, 6가 되면 7이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안쌤이.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토익이 도대체 몇 점이 평균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평균을 알려주면 LC는 대략 한 370에서 80점 정도가 평균이고, 평균. 그리고 RC는 한 305점, 304점, 3점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LC가 대략 한 70점이 평균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나 600 받아야지. 그럼 LC를 어쨌든 더 높게, 대략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 700 받아야지. 대략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지고 가고, 만약 나 RC가 너무 안 돼요. 쌤, 나 RC 너무 못해요. 그러면 리스닝에서 더 올려서 리스닝을 뭐 400을 받고 RC가 조금 300 되고 300 이하 되더라도 그렇게 좀 비율을 짜면 내가 700을 받으려면 650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계획을 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이래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지금 19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600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던 친구가 600이 딱 넘으면 쌤 700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00을 딱 넘으면 쌤 저 800, 900 이렇게 목표가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 궁금하시죠? 책에는 총 18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 650 인강을 예전 강의부터 계속 촬영을 했기 때문에 책을 속속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이 18개를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묶을 수 있는 건 효율적으로 묶어서 16개의 강의로, 그래서 이렇게 12, 13, 17, 18을 묶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고, 1, 2, 3, 4 순서대로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 나 1은 좀 잘해요 쌤. 그럼 2부터 가도 괜찮고, 저는 2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3, 4부터 가도 괜찮고, 이 리스닝 그리고 이 인강의 장점이 또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은 2개의 강의로, 그리고 2는 6개, 그리고 3, 4개, 4, 4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니 왜 파트2는 6개나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2는 굉장히 기본적이 되는 문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도 안 들리면 3, 4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2는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비중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첫 강의니까 단어 시험이 앞에 없는데, 두 번째 강의부터는 앞부분의 단어 시험 간단하게 볼 거고, 오늘 수업 때 했던 오늘 단어 중에 다음 시간에 강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이론 중에 일부를 제가 끄집어낼 겁니다. 책에 있는 이론을 달달 읽을 거면 여기 내가 왜 있어요. 그쵸?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그리고 제 부가 설명 들으셔야죠. 부가 설명. 자, ETS 유형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받아쓰기도 같이 해보는 그런 섹션이 있거든요. 맛보기로 같이 해보고 그리고 ETS 실전 테스트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으셔야 돼요. 안 풀고 그냥 막 풀이를 들으면 뭐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실 이 문제 푸는 거 몇 분 안 걸려요. 할만합니다. 자, 주요 포인트 오늘 강의 때 했던 거 쫙 마지막에 정리하고 숙제는 이겁니다. 단원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이거 다 빼고 그냥 이것만 싹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제 미친 토익만의 팁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벌써 뭐 딴짓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는 이론과 추가 포인트 함께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2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인강을 보는 분들을 제가 1대1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딱 맞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 할 수도 있고, 에이, 너무 쉬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리스닝이 495 만점에 335, 300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 조금 어휘력도 약하고, 아직 청취력도 좀 부족하고, 아직 순발력도 좀 부족하고, 아직 유형도 잘 몰라. 이런 분들은 바로 문제만 막 풀면 기분만 나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교재의 이 페이지들은, 교재 페이지 넘겨보시면 단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이 단어를 미리 공부를 하고, 이런 단어가 토익에 나오는구나. 살짝 단어를 좀 알고 그리고 문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할만해요. 근데 막 이거 단어도 몰라. 이 단어도 몰라. 이 발음도 몰라. 와, 이 표현도 몰라. 이 유형도 몰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죠?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난 초급자다 하는 분들은 단어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오시면 좋겠는데 또 단어 공부 너무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단어는 막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읽어보시고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또 3번 제가 방금 했죠. Part 2의 이 짧은 문장을 못 들어. 그런데 Part 3에 이렇게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문제 보기를 읽으면서 가야 되는 Part 3 그리고 4를 어떻게 풀죠? 그러니까 단순 듣기도 안 되는데 읽으면서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각각을 좀 해둬야 두 개가 섞였을 때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으니 2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 빠르게 하고 2도 같이 가봐요, 쌤이랑. 자, 그리고 나는 이 영상 세대여가지고요, 쌤. 이 책이 너무 싫어요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요새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여기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쌤이 올리고 있는데 저희 이론도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니까 요거 뭐 자연스럽게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최근에 요런 게 경향이구나 저 틈틈이 먹방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쯤이 혹시 됐다면 나중에 마킹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강의 때 이거를 막 설명하면 또 강의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으니 요것도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고 시험 가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안녕요. 안녕하세요. ETS 토익 단기 공략 650 플러스. 자, 미친 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LC와 RC를 한 권에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게 되는 최신 개정판을 같이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650 플러스니까 우린 650을 맞기보다 플러스에서 700, 이왕이 뭐 750까지 넘어가면 더 좋긴 하잖아요. 사실 RC가 LC에 비해서 훨씬 더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LC는 사실 구어체고 RC는 문어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표현할 때가 좀 더 많고 문어체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어렵고 단어들도 고급 단어들로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휘력도 훨씬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미친 토익을 많이 왔던 많은 학생들 중 전반적인 확률로 봐도 한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약 90명 정도가 LC 점수가 RC에 비해서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친구들은요, LC는 450인데 RC는 200점밖에 안 돼가지고 250점 차이 나요. 이런 학생도 정말 많습니다. 다들 힘들어요. 그런 이유가 어휘력도 많이 필요하죠. 더구나 우리는 어휘도 되게 많이 약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문장도 길고 75분이란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또 많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모자라요. 여러 면으로 LC보다 RC가 훨씬 더 어려워들 합니다. 자, 그럼 그 어려운 RC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느냐? 당연히 저는 여러분한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책은 꽤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 중에서도 핵심만 뽑아서 정말 시험에서 나오는 그 핵심으로만 여러분께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 요 내용은 지금 토익 구성 요소 중에서 100문제 속에 R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다시피 파트 5라는 단문장, 딱 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게 파트 5라는 부분으로 보다시피 30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트 6는 긴 장문이 나와요. 이메일 글이라든가 광고 글이라든가 긴 장문의 글이 나와서 밑줄이 4군데 그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취재자가 원하는 건 이 긴 이메일 글 안에서 밑줄 채워보세요로 묻는 건 문맥 파악을 하면서 밑줄을 알맞게 채우세요니까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장문 빈칸 채우기고요. 16문제로 4문제씩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총 4문제씩 4세트가 들어가서 16문제가 됩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파트 7 독해. 아마 여러분에게는 뭐 어렸을 때 수능을 봤던, 또는 어렸을 때 뭐 우리 학교 다니는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험을 봤던 독해. 지문 길게 있고 다음의 목적은 이런 걸 묻는 게 독해 부분의 파트 7 부분입니다. 그게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75분 안에 우리는 495점이란 배점으로 고득점으로 가면 갈수록 좋긴 한데, 보통 학생들이 RC 기준으로 400점을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LC, RC랑 합쳤을 때 한 850 이상 정도 가는 친구들, 또 꽤 잘하는 거잖아요. 850 정도면. 네, 그런 친구들도 파트 7을 다 못 풀고 오는 친구가 정말 많답니다. 한 10문제를 C로 찍 찍고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나와요. 근데도 850 정도는 나옵니다. 750 친구들요, 15문제 C로 찍 아예 못 풀고 그냥 찍고 나옵니다. 650 정도 친구들요, 한 20문제에서 많게는 막 25문제까지 찍는 학생들 태반입니다. 그래도 그 점수는 나옵니다. 물론 완전 초고득점 950 이상을 막 맞고 싶어요. 그 친구들은 찍고 나오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다 풀어야 그 정도의 점수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내가 만약 목표하는 점수가 800점만 돼도 돼. 난 지금 당장 바라는 거 800점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다 푸는 것보다 자꾸 정확도 있게 푸는 것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내가 빨리 풀려고 풀면 풀수록 약간 실력이 부족한데 빨리 풀면 알잖아요. 실수 많이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푼 것조차도 더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정확하게 푸는 걸 더 연습을 하고 왜 정답인지, 이건 왜 오답인지를 파악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는 파트 5, 6, 7의 RC 부분을 어떻게 고득점 맞느냐. 이왕이면 고득점 맞으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무조건 1순위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이 안 되면 절대 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건 영어잖아요. 영어, 토익이라고 뭐 토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체계 안에 우리는 토익으로 시험으로 내 영어 성적을 내는 건데, 영어를 내가 어휘를 몰라요. 그럼 당연히 아무리 내가 1초짜리 뭐 정답 어디서 들어본 거 있어. 그걸로 푸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는 무조건 어휘력인데, 혹시나 나는 어휘력이 약하니까 시중에 서점에 가서 다른 단어 어휘력 합쳐지는 책을 사야지 하는 거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쫙 다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물론 ETS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함께하는 책이다 보니까 전부 다 토익 단어로 되어 있고요. 토익에서 정말 빈번출에 되어 있는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일반적인 단어책을 따로 사지 말고요. 평소에 문제 풀고 풀이하면서 해석 연습을 그냥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따로 모르는 단어들 막 모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단어를 따로 모으려면 또 시간을 따로 빼서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따로 빼서 할애하면 그만큼은 다른 공부할 시간을 또 뺏기는 꼴이 되니까 그냥 평소에 풀고 풀이할 때 해석 한 번씩 하면서 문장에 해석하면서 단어를 익히는 게 훨씬 더 어휘력을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일 거예요. 왜냐면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해석 연습과 독해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 나온 단어 또 나오고 나온 단어 또 나오면서 반복되면서 익숙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단어장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책을 완벽하게 해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고 자, 외워야 될 것들은 꼭 외우십시오. 쌤이
미토에서는 우리가 오한죽이라고 부르거든요. 오한죽이란 게 오늘 안 외우면 죽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외우라고 하는 것들을 쌤이 이렇게 지정해 줄 거거든요. 그 지정해 주는 것들을 이건 무조건 내가 외워야 토익에서 살아남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고 꼭 외워야 될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지정해 줄 테니 그 외워야 될 것만은 꼭 내 걸로 만들자라고 외울 건 꼭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자, 직독직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생들더러 자, 해석해봐라고 하면 학생들 해석을 아는 단어를 조합을 해서 말을 막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거든요. 그럼 소설을 쓰다 보면 문맥이 산으로 가니까 독해 파트 7 같은 독해 할 때는 자꾸 문맥이 산으로 갔으니 정답을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우린 직독직해 문장 구조 그대로 주어는 동사에 씁니다.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보이면 투부정사기 위에서 또는 누가 누구를 꾸미는 거. 자, 앞으로 이제 꾸미는 거 누가 누구를 묶어서 얘를 수식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점검해 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장 구조 그대로 보면서 직독직해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직독직해 연습을 매번 계속하다 보면 그게 문장 구조가 빠르게 보이면서 속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꼭 직독직해까지 우린 요 세 가지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5 단문 채울 때는 항상 보기 먼저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초급 학생들은 문제를 먼저 싹 읽고 보기 읽어 나가고 그리고 밑줄에 채우고 해석도 해보고 되게 좋은 거 맞아요. 만약 풀이를 할 때 다 풀고 우리가 공부할 때 풀이를 할 때는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쌤도 찍기식으로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학생들 공부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자꾸 해석돼 보고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그 주어진 시간에 빨리 푸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린 보자마자 이렇게 항상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파트 5에는 문법 문제가 있고 어휘 문제가 있어요. 보기만 딱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먼저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보기 딱 보자마자 품사 문제가 떴구나. 같은 모양의 단어에 품사 문제가 떴구나. 했더니 문제를 다 읽어가는 게 아니라 밑줄 자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리. 품사는 밑줄 바로 앞뒤만 봐도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기 보니까 품사 문제가 떴네 하자마자 자리부터 딱 보고 그렇다면 for 전사 뒤기도 하고 소유격 뒤에 expert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미는 자리구나. 그럼 여긴 명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 자리겠구나. 쌤 저는 뭐가 뭔 자리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거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일단 지금은 주의해야 돼서 귀에 담아둘 건 보기 보자마자 품사 문제가 보이면 자리를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것만 귀에 먼저 담아두세요. 상상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본다는 거. 자,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이번엔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와요. 아예 다른 단어. 아까랑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모인 이런 건 품사 문제. 그럴 때는 자리 먼저 보자. 근데 보기를 봤더니 이렇게 어휘 문제. 아예 다른 단어. 그럴 때는 문장을 해석을 해서 처음부터까지 해석하면서 풀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파트 5는 보기 먼저 보는 거에 꼭 익숙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 6는 이렇게 생겼어요. 글씨 잘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앞에 계속 뒤에 수업해 나가면서 풀이할 때는 다 자세하게 보이게 해놓을 거고요. 자,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가 파트 6예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띄운 거고요. 자, 이렇게 지문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밑줄 네 군데 밑줄이 보이는 네 문제를 풀어가는 게 파트 6입니다. 근데 파트 6는요, 보기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문제를 접근을 못하고 파트 6의 그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문맥 파악하세요의 의도입니다. 긴 지문 속에서 각각 밑줄에 알맞게 정답을 고르실 때는 문맥으로 앞뒤의 상황을 봐가면서 문맥을 푸세요의 의도라 항상 파트 6를 풀 때는 보기 안 봅니다. 보기 보지 마시고요. 지문을 싹 다 읽어가면서 쭉 읽어가면서 밑줄 나오면 그때 대입. 또 쭉 읽어가다가 밑줄 나오면 그 다음 대입 하고요. 대신 문장 삽입 문제 때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인데 지금 문장 맨 끝에 밑줄이니까 다 문맥을 다 읽어놓은 상태니까 풀면 되는데 혹시 문장 삽입 문제가 중간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올 때는 뒷문맥을 꼭 읽고 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삽입 문제 때 이렇게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 때 앞에만 연결되고 뒤에서 연결이 안 되게 문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정답을 고르면 안 되니까. 항상 문장 삽입 문제는 뒷문장도 읽고 풀자까지 챙겨서 알고 계시고 문맥 파악이 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사람이 한 명 나오는 사진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이 사람의 동작을 포커스로 하는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요새 토익이 말이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요. 사람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나머지를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속속속들이 다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crouching down. crouching down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형광펜 표시 좀 해두실래요? 쪼그린, 웅크린 상태이다. 남자가 웅크린 상태예요. 식물들 근처. 요거 정답이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걸 crouching down이라고 쓰는구나.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팁이라고 돼 있는 박스는 쌤이 추가한 거예요. 근데 필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금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캡처해놨다가 뭐 보셔도 좋고 squatting, 스쿼트 100개씩 해. 그거 할 때 그 쪼그린 상태. crouching down에 이 down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squatting, crouching down. 외우셨죠? squatting, crouching down. 오케이. 근데 지금 digging, 파는 중은 아니지. 그래서 digging에 X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땅을 파는 동작은 그러려면 그 삽이 나와야죠. 그 다음 또 밑에 he's wearing a hat.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wearing은 가만히 있는데 입혀진 상태이다. 지금 남자는 모자를 착용한 상태이므로 정답이 되는데 putting on, trying on 입는 동작은 될 수가 없죠. 모자를 쓰는 동작을 하는 중이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팁박스에 지금 저를 묘사해요. 쌤은 가만히 있는데 자켓이 입혀져 있어.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죠. 맨 밑에 요거 She's wearing a jacket. She 근데 여자니까 has여야지. She has a jacket on. She's wearing a jacket. She has a jacket on. 요것도 딱 암기하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한 명 나올 땐 사람의 동작, 상태.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상태 동사여서 반드시 암기. ing가 붙어도 움직이지 않는 wearing, 착용한 상태이다. crouching down, squatting, 웅크린, 쪼그린 상태이다. 암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wearing, putting on 막 생각하면 어때요? 또 까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직관적인 이미지로 찾아놨는데 저희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이미지 복화라고 해서 단어장을 싹 다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되게 신기하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이미지의 잔상이 팍 보십시오. 자, 왼쪽 상태 표현들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신발이 신겨져 있네요. wearing이라고 씁니다. 저는 지금 wearing을 자켓했듯이 wearing shoes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신발을 신으려는 동작을 하는데 찰칵, 모자를 쓰려는데 찰칵. 이럴 땐 putting on, trying on. 이 부분은 동작. putting on, trying on. putting on, trying on. 동작이구나. on이 붙이는 거잖아. 접촉. 붙인다, put, 붙이다. 붙이는 걸 시도해. try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비행기에 탑승이 돼 있어. 혹은 배에 탑승이 돼 있어요. 그러면 people are riding a boat. people are riding은 탑승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배만 가. 비행기만 가. 그런데 걸어서 타려는 동작, 움직이고 있네. 동작, 액션. 요럴 땐 boarding, getting on, getting into. boarding, getting on, getting into. putting on, trying on. boarding, getting into. 이렇게 동작으로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손에 펜이 쥐어져 있죠? 이럴 땐 영어로 holding a pen, grasping a pen, grabbing a pen, gripping a pen. 뭐 이렇게 동요가 많아요. 계속 할 거예요. holding, grasping, grabbing, gripping. 영국인이 발음하면 grasping.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근데 떨어진 걸 주워야지. picking up, picking up, lifting. 근데 이걸 대충 공부해가지고 입다, 타다, 잡다 이렇게 하면 풀 수가 없어요. 헷갈리잖아. 그래서 애초에 wearing은 착용한 상태이다. riding은 탑승을 한 상태이다. holding, grasping, grabbing, gripping 쥔 상태이다. 이거 반드시 암기. 6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모든 걸 다 풀이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할 만한 거고 단어를 또 외우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하시면 되고 나 너무 바빠. 그러면 지금 쌤이 설명한 거라도 완벽하게 여러분 거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6번. Number 6. A 듣고 저한테 키워드를 주세요. 동사, 명사. A. A woman is opening an umbrella. A woman is opening an umbrella. 에이, 너무 쉽네. opening umbrella. 근데 우산을 여는 중은 아니죠. 우산을 여는 중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자, 아무튼 A번엔 동그라미 땅 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닫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모르잖아. 동영상이 아니니까. 세모를 두고 넘어가셔야 사실은. 그런 사진인 경우에도. B. B.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air market. B.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air market. customers, shopping, 그리고 무슨 오픈 에어 마켓이 뭔지 몰라도 오픈돼 있는, 공중에 확 오픈돼 있는 마켓은 시장이잖아요. 이 정도는 가볍게. 고객들이 쇼핑하는 거가 맞나? 이거 쇼핑 중인가? 쇼핑 중은 뭐 하는 거지? 잘 모르면 세모라도 두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사방에 뚫려있는 야외 시장을 open air market 아니면 그냥 outdoor market이라고 써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모르면 세모라도 두고 C. C. 키워드. A vendor is reaching into a display case. A vendor is reaching into a display case. 여러분 혹시 vendor가 뭔지 아나요? vendor는 상인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왜 그게 상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vend가 원래 그 판매하다, 팔다라는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vendor가 파는 사람, 상인. 그래서 vending 머신이 자동 판매기였어? 아이고, 이렇게 파생어도 굉장히 중요해서 쌤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A vendor is reaching into a display case. 닿으려고 안쪽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케이스 진열장 안쪽에 닿으려고 손을 안으로 뻗어야 되는데 vendor가 있긴 한데 그게 안으로 손을 뻗고 그것도 진열 케이스면 이렇게 완전 사방 깔린 거 말고 유리 케이스 같은 그런 거. 전 요건 X 표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D. D. Some people are bicycling through a market. 에이, 바이시클링. 이건 절대 아니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 Some people are bicycling through a market. 야, 완전 아니지. 이렇게 돼서 정답 그대로 B 되는 문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것도 쇼핑 중이 돼요? 여기 계산 안 하면. 이 여자 없어. 이 여자 계산한 사람 없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쇼핑 중이다. 정답. 구경 브라우징. 정답. 사는 중? 이건 안 돼요. 이 사람 없이 이런 사람만 있으면 사는 중은 안 돼. 근데 구경 중, 브라우징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금 B 따라해 볼까요?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air market. 잠깐. 근데 customers are 비동사 살짝 발음. shopping in an 붙여. 그리고 open air market. 이건 쫙.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air 약간 market. 오버하면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 air market. 중요한 것만 세게 들려주는구나.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air market. 여러분이 들을 때도 빰빰빰빰. 따라할 때도 customers are shopping in an open air market 이렇게 가지 customers are shopping on 하면 끝나 있어. 그러니까 다 모든 단어를 1대1대1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않아요? 7번. Number 7. 쌤한테 키워드를 주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W, B, R. 드디어 영국 성우가 나오는구나. 혹시 나 영국과 호주 발음을 너무 못해요, 쌤. 어떻게 들리죠?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B, R은 British, A, U는 Australian. 너무 안 되면 영국과 호주 발음을 한번 듣고 똑같이 따라해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working on이 아니고 working on.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사운드를 내는 연습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많이 들으면 언젠간 귀가 뚫리겠지. 오래 걸리니까요. 자, 그러면 함께 해봐요. 영국 성우지만 동사, 명사. A. One of the women is disposing of her gloves. 어렵군. One of the women is disposing of her gloves. 혹시 저는 아직도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되게 이제 유형도 달고 하지만 와, 이 단어 학생들이 잘 모르지. 와, 이 단어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영어를 되게 못했다가 강사가 된 케이스여서 좀 좋은 점은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 그럼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제가 19년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매일 질문하는 거. 쌤 이거 헷갈려요. 쌤 이거 알려줘요. 그런 게 다 저한테 경험치죠. 학생들이 이거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내 다음번 강의 때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지. 더 쉽게 알려줘야지.
어려운데 지금 One of the women is disposing of her gloves. disposing도 어려운데 맨 뒤에 Of her gloves. gloves는 들리잖아요. 장갑을 disposing이 뭔지 몰라요, 쌤. 그럼 어쩔 수가 없이 세모를 둬야 되는데 X를 치는 그 심리는 뭘까요? 세모를 두셔야 해요.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dispose라는 동사가 있지. 근데 이 단어 모르잖아요. 그럼 뭐로 들리게 해요? pose로 들려요. dispose. 버리다. 버리다. 장갑을 버리고 있는 중. 퓨. 이렇게. 이게. One of the women is disposing of her gloves. 그래서 나중에 여기 dispose 뒤에 여기다가 able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로 버릴 수 있는 이에요.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 장갑 같은 거 disposable gloves, 일회용 컵들 같은 건 disposable cups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어쨌든 버리는 중 안 돼. 답을 만들고 싶으면 wearing이라고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B.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팔을 extend. 잠깐. 마감 기한 연장할 때 그 extend the deadline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팔을 뻗을 때도 extending her arm 할 때 쓸 수도 있고 참고로 2번 베풀다. 요거는 이제 RC에서 많이 나와요. extend an invitation. 그냥 초대하다. 두세 다 나오던데 지금은 3번 뜻. 맞네. 그러니까 뭐죠? 팔을 쫙 뻗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답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세모라도 두고 끝까지 확인은 해야 한다. A healthcare worker is adjusting her uniform. 헬스케어니까 이런 건강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A healthcare worker is adjusting her uniform. 저스팅! 쌤, 저스팅!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저스팅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지워버려. 없어.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 아까 전에 인스톨링이라고 안 했고 installing 했듯이 앞에 뭔가가 있는데 안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리스닝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 adjust, 조작하다, 조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 쪽 일하는 이 사람이 조정하는 중인데 유니폼을 조정하는 중이라는 건 이렇게 뭐 이렇게 고쳐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지금 동사 틀렸고 답을 굳이 만들고 싶다면 wearing. 단어가 어렵네. 거기다가 지금 영국 D. A doctor is examining a patient's eyes. A doctor is examining a patient's eyes. 이그제미는 그 점검하는 건데 사람을 점검한다는 게 진짜라도 되는구나. 이거 답인데요, 쌤? 눈이라니요. 눈을 보고 있어야지, 눈을. 그래서 이 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동사까지 맞는데 목적어가 틀리거나 동사와 목적어가 맞는데 그 주어가 틀리거나 이렇게 치사해. 여기까지는 맞고 여길 틀리거나 여긴 맞고 여긴 틀리거나.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점수도 대충 나온다. 자, 요렇게 돼가지고 정답은 어렵지만 요렇게. 그리고 잠깐 신경 쓸 발음 extending 아니요.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이렇게.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extending.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혹시 지금 느껴지는 거 없어요? 저 지금 보자마자 막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disposing, extending, adjusting, examining. 뭐야? 이 네 개의 동사가 전부 다 강세가 앞에 없다. 아마 받아쓰기를 여러분이 했으면 posing, standing, 저스팅, 재미닝 막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을 그 네 개의 아주 대표적인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주는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귀로 들으면 안 들려요 하는 대표적인 어휘들 발음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B 따라해야지. 잠깐. 여자 단수 woman. 이거 지금 여자 복수죠. women. One of the women is 이렇게 가야 돼요. One of the women is 다시 시작.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영국인이니까 탈락.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이렇게. One of the women is extending her arm. 지금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136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RC 시작하도록 할게요. 136쪽입니다. 자, 136쪽 딱 피시면 주어 동사라고 시작해요. 늘 파트 5는 동사가 꼭 포함된 단 한 문장을 완전하게 채우는 게 파트 5의 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라 함은 동사를 절대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돼서 늘 파트 5 문제는 동사가 꼭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사 앞에선 주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린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것들을 문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주어 동사의 맨 첫 번째 주어라고 써 있네요.
자, 주어는 절대적으로 명사로만 이루어집니다. 한국말도 그렇죠. 안쌤은 또는 토익은 이런 식으로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문장 예문에도 종업원 들, 주어, must wear, 동사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주어 동사로. 그래서 조금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익 시험 파트 5에 밑줄이 뿅 떴을 때 문법 문제 때 예를 들면 뿅. 자, 밑에 예시로 띄우는 문제는 따로 적지 마시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똑 띄워서 지금 앞에 예시문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뒤에서 언젠가 다시 풀 문제들이니까 따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비효율적으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적어가면서 공부하면 시간이 더 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자마자 이렇게 품사 문제가 떴어요. 품사 문제 떴구나 그러면 자리 먼저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딱 맨 앞에 이런 거 주어 자리이죠. 뒤에 can be 해서 동사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늘 주어는 명사로만 채우는 거니까 저런 식의 1초짜리 문제가 나오면 보자마자 주어 자리 아싸 명사 정답 하고 지나가도 되는 문제에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인데 그리고 두 번째 예문 잠깐 보시면요. 중요한 게 보였어요. repaired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선 ed라는 존재가 두 가지로 활용이 돼요. ed 자체가 과거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이들을 또 다른 말로 과거 분사 해서 뭐 pp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pp. 자, pp는 된 이라는 의미로 굳이 따지면 형용사로 활용되는 걸 우리는 pp라고 해요. 그렇다면 ed가 내 눈에 보일 때 그 ed가 동사로 쓰여 있는 건지 또는 된이라는 분사 pp로 쓰여 있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장에 동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파악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좀 이따 뒤에서 자동사 싹 정리할 거거든요.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모습을 갖춘 동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가 만약에 문장에 동사를 쓰였다면 뒤에는 목적어를 꼭꼭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ed가 내 눈에 보이고 동사로 썼구나 판단할 땐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십시오.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로 쓴 거예요. 근데 pp란 존재들은 된이란 존재들은 바로 뒤 목적어를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그럼 pp를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repaired 뒤에 보면 by란 전사가 왔어요. 자, by가 됐든 for이 됐든 in, with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전 앞으로 전사를 쓰레기라고 할게요. 마치 쓰레기처럼 전사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치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는 언제나 부가적으로 덧대 붙여서 조금 더 부각시킬 때 꾸며주는 존재로만 쓰는 거라 전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따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뒤에 목적어가 없군 하면 넌 pp로 썼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pp부터 뒤에 길어진 전사과 함께 묶어서 뒤에서 꾸민 형용사처럼 쓰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테크니션에 의해서 repaired, 수리된 컴퓨터들은 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일 거라 pp 언급 드렸고 자, 근데 언제나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가끔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으로 빡 시작되는 게 있죠. 자, 우리 교재도 지금 중간쯤에 있는 명령문이란 존재예요. 동사원형으로 빡, 야 앉아, sit down, 자 조용히 해, be quiet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으로 빡 시작되는 거, 동사의 원래 모습, 원래 형태로 시작되는 동사원형 시작되는 명령문이라고 했는데 명령문은 이런 식으로 please로 뜨기도 해요. 근데 꼭 please는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어도 그만이고 please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쨌든 문장에선 동사가 꼭 필요한데 자, 이렇게 send 밑줄 놨다 써보세요. send 밑줄 놨어요. send가 보기 있어요. 이렇게 밑줄 따따 쳐요. 근데 보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는 send, 하나는 sending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 문장엔 꼭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은 딱 하나, 명령문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주어가 없이 문장을 만들려고 하네. 그럼 무조건 동사란 필요한데 주어가 없는 문장은 딱 하나, 명령밖에 없었지 하고 동사원형 빡 해서 정답은 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사라져라 뿅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만 정답하고 나머진 버려야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사원형 빡. 자,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please가 떠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자, 딱 보기 보자마자 품사 문제네. 그래, 품사 문제인데 뒤를 봤더니 the form, 양식, before, 전치사, 투부정사라 불리는 동사 원형과 함께 앞으로 계속 배워갈 투부정사 보이고 있고요. 전사 for, 자, 문장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동사 없는 문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단 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동사가 꼭 포함돼야 되니까 동사는 동사인데 이건 명령문이네. 주어가 없는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빡 시작하는 거니까 동사 원형 정답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굳이 따지면 명령문은요. you should가 생략됐다고 생각해보면 돼요. you should.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만 해! 그래서 명령문은 you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마치 should가 생략되는 것처럼 조동사 should가 됐든 will이 됐든 can이 됐든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should가 생략되는 것처럼 동사 원형으로 빡 시작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째 밑줄 오신 거. 동사가 보이고 있고요. 제출하다, 초기, 첫, 이니셜 하면 초기의, 첫 정도의 초기 예산을 제출합니다로 끝 할 수도 있긴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10번 안 되고요. 자, ing가 들어가면 나중에 배울 ing는 동명사라고 쓰기도 하고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해서 현재 분사는 하는 이란 뜻으로 마치 형용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명사를 쌤 ing도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미는 걸로 정답하면 안 돼요 라고 오프라인 학생들이 많이들 묻거든요.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마치 동명사처럼 분사도 동사였던 걸 바꿔놓은 모습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ing가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뒤에 길어진 거에 ing도 목적어를 꼭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꼭꼭꼭. 예를 들면 the report 보고서. 네, 무슨 보고서? explaining 설명하고 있는 해가지고 the 시스템을 이렇게 꾸며주는데 뭐 뒤에 will 동사 나왔다 치고요. 저렇게 묶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뒤에서 꾸밉니다.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사 형용사였다면 ing가 들어가면 바로 뒤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for 전사는 쓰레기 버려버리면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만약 보기에 estimated 해서 pp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가능해요. pp는 뒤에서 꾸밀 때 목적어가 없이 된으로 꾸미게 되거든요. 근데 ing는 안 됩니다. 동명사 됐든 분사가 됐든 그들은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A나 B나 D는 다 명사로 쓸 수 있어요. 언제나 명사는 말만 되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참가, 비용 이러기도 하잖아요. 등록, 양식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만 되면 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초기 예산 견적서 이게 말만 되면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앞에 어가 붙었거든요. 어가 붙으면 하나의 란 뜻이라 언제나 어는 단수 명사랑만 들어와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D번도 S 붙었죠? B번도 S 붙었죠? 못 들어가요. 즉 S가 붙는 복수 형태들은 절대 하나의 란 뜻인 어랑은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답은 단수 명사로 A번이 정답이 맞겠고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워놓고 A번 estimate는요. 견적서란 뜻도 있고 또는 추정치라고도 되게 자주 보일 단어입니다. 이건 중요한 단어니까 해석 한번 하면 재정부서는 제출했어요. 초기 예산 견적서를 또는 초기 예산 추정치를 제출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위해서요. 그리고 동명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도 데리고 온 거 보이죠? 언제나 동명사는 웬만하면 타동사 출신이라 저렇게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인 A번으로 정답이 맞는 겁니다. 됐고. 다음. 자, 10번으로 갈게요. 요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해설지를 보고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need라는 동사가 보이고 필요합니다. 바로 D를 채우래요. 근데 투부정사가 눈에 먼저 보일 확률이 높아요. want to, need to, plan to 난 뒤에 막 뒤에 있거든요. 막 눈에 막 있거든. need to부터 내 눈에 막 보이거든. 그러나 계속 강조했지만 투부정사 따라왔다면 투부정사 뒤 encourage는 타동사 출신. 타동사 출신들이 저렇게 투부정사와 함께하면 바로 뒤 플러스 목적어 데리고 다니는 거 절대 잊지 말라고. 목적어 완전 중요. 자, 밑줄에 바로 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쌤
투부정사도 이거 목적어로 또 온 거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조만간 정리해 줄 건데, 자, 동사 뒤에 바로 뒤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허용하는 계열의 동사가 따로 있답니다. 여러분 귀에도 익은 want to, need to, plan to 귀에 익죠? 그게 되는 동사 계열이 따로 있어요. 절대 encourage라는 지금 보기에는 이 단어는 바로 뒤 투부정사 목적으로 절대 안 받아요. 뒤에는 투부정사는 보통 문장 끝쪽에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로 활용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위하여라는 의미로 투부정사는 보통 문장 끝에 보이면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니까 무시, 부가적인 존재 잠시 무시. 그럼 밑줄은 딸랑 밑줄 있고 그대로 끝. 목적어 안 데리고 온 겁니다. 고로 B번이 오답이었었어요. 많이들 B번 썼다 틀렸고요. 그렇다면 밑줄은 목적어 자리. 목적어니까 명사 자리. 명사니까 시, 먼트로 끝나는 건 거의 다 명사고 때때로 종업원들은요.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테이크할, 위험도 이렇게 가져갈,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노력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였답니다. 정답은 10번 정답. 계속 강조해요. 잊지 마십시오. 항상 want가 됐든 need가 됐든 내 눈에 막 익은 게 보여도 투부정 정답하고 싶으면 목적어 따라다니는 거 늘 잊지 말기. 이것 때문에 맨날 틀려오거든요, 학생들. 내가 답답해 죽겠어. 고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want to 자꾸 틀려오거든요. 오케이. 자,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자, 짠. 오케이. 아이고. 이건 여러분 알고 있으라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 쇼. 이게 투부정사 정답이려면요. 이렇게 목적어 따라와야 합니다. 오케이. 됐고.